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혁신전대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새정치연합의 내홍은 그야말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내분을 넘어서서 분당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제1야당의 앞날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동관 총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야당 얘기 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발언을 수위는 예상했습니다만은 노동개혁 거부는 청년과 나라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 테러 방지법 없는 것을 IS도 알아버렸다. 발언 강도가 점점 국회에 대해서는 2년 프레임에 갇힌 기득권 집단 대리인이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죠. 근데 이제 사실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나온 말씀이실 텐데 역대 정권에 거의 예외 없이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 정권마저도 경제 회생 그리고 어떤 이 국가 사회적인 중요 과제로서 내걸었던 게 다 노동개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미완의 개혁에 그쳤고 오늘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꾸 이제 성장이 천정에 부딪혔다. 이제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할 때 그 가장 구조적인 개혁의 시발점이 노동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까움에서 이제 국회에 호소하는 걸 넘어서 지금 사실은 대국민 직접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충분히 이제 심정이 이해가 가고 또 어제 이 여당 원내대표하고 지도부를 만나서 또 호소를 하셨는데 야당 쪽 사람들도 좀 만나서 이렇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더욱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이 극력 반대했거든요. 오바마 케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일이 다 만나고 전화하고 골프 치고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른바 국민 여론을 모빌라이즈하고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해내야죠. 그러면서 이것이 만약에 좌초하면 여의도 정치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아질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집안 싸움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제1야당이 지금 분당의 위기, 지금 이제 갈림길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이런 위기 예상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맨날 저 사람은 자기가 전에 얘기했대 이렇게 제가 그런데 기억하시기죠? 연초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분당은 필연이다. 그건 왜냐하면 이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시청자들도. 이쪽도 혁신하자 그러고 저쪽도 혁신하자 그러고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이거 아닙니까? 혁신이 뭐가 달라?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항상 뭐를 돌아가 찾아봐야 되냐면 구조적 요인 이거를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곧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게 바로 한 지붕 세 가족이거든요. 과거에 우리 지금 여당이 3당 합당 했던 것처럼 그때는 이제 한꺼번에 모여든 거지만 이건 차근차근 이런저런 이제 가족들이 들어와서 지금 지붕 아래 세 가족이 모여 산단 말이에요. 증자를 해간 거군요. 그렇죠. 그걸 이제 저희가 흔히 상법상 주주회사로 비교를 하면은 더 알기 쉬운데 원래 이 일대 주주는 그러니까 DJ 후계 세력이죠. 동교동과 호남으로 대표되는.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2002년에 대통령 되시고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탄핵 광풍이 불면서 이제 친노 세력이 급부상했죠. 그때는 2대 주주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왜냐하면 원래 민주당 구민주당의 뿌리는 지금으로 치면 호남과 50대 이상이에요. 근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우리 손학규 전 대표가 들어오시고 안철수 합류하고 해서 이른바 중도 개혁적인 진보 세력, 수도권을 중심한 이게 지금 3대 주주였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근데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2002년이 중요한 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잘 기억하시지만은 바로 손학규 전 대표가 당시 문재인, 문성근, 이해찬, 한명숙 이른바 통합과 혁신이라는 친노 직계 세력을 받아들여서 통합을 했죠. 그렇죠. 그 이름이 하도 복잡히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게 아마 통합민주당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공천을 사실상 독식하면서 말하면 그때 이른바 친노 위주의 공천 학살이 일어났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까지 이제 기세로 대선 후보까지 쟁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대 주주가 이대 주주가 뒤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그 새로 일대 주주가 된 이 친노 세력이 흔히 패권주의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예. 공천권을 또 독식을 해서 보나마나 요번에는 2002년에 악몽이 또 되풀이될 거다 어허. 하는 것이 이 사태에 근저에 있는 것이고 아. 이제 따지고 보면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그 네.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예. 2%의 착시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선 이제 친노부터 분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 아. 친노가 지금 뭐 흔히 왜 옆에서 볼 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좀 잘 다독거리고 아울러서 그러니까요.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죠? 국민 지지도 올라가고. 그렇죠. 지금 반토막 아니에요. 그죠? 예. 40%대 거의 20%. 예. 근데 왜 저렇게 할까가 좀 의문스러운데 그거는 사실은 그 뿌리에 있는 건 이거입니다. 지난 2%의 그렇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2%만 더 얻었으면 대통령 되는 됐죠. 건데. 예. 아.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다 조금만 보태면 되고 네. 사실은 문재인 대표 이외에 다른 카리스마 있는 그 지도자로서의 대안이 없다는 판단을 이 친노 세력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총선은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도 좋다 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굴러도 대선 때는 우리가 잘 상황을 만들어가면 예. 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웨이를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안철수 의원 쪽에 말하자면 여기 있습니다. 네. 똑같이 같은 혁신을 여기는 외치는데. 동상이몽이요? 김상곤 혁신안 그죠? 네. 여기는 혁신 전대 이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혁신이 동상이몽이라는 거는 딱 이 친노 쪽에서 얘기하는 혁신은 뭐냐면 그 호남 기득권 요번에 차제에 아예 부시겠다는 거예요. 아. 물갈이 예. 해가지고. 네. 어허. 그러니까 그게 혁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얘기하면. 네. 근데 이쪽의 혁신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예. 친노 패권주의 공천 독식 구조 이거 깨야 된다는 게 예. 혁신 전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2대 주주, 3대 주주가 모여서 다시 한번 이제 대주주 위치를 찾아오려고 하는데 네. 주주총회 다시 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내가 지난번에 주주총회 해가지고 얼마 전에 1대 주주로 올라서서 지금 경영권 가졌는데 예. 네. 뭐 하자고 또 하자는 얘기냐. 결국 나를 말하자면 끌어내리고 당신들이 공천권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니겠냐. 예.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하. 이제 정치 현실적으로 보면 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조금 이제 이해가 좀 쉽게 예. 오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제 혁신이라는 이제 간판을 이제 걸은 것이고 그 바탕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2012년에 예. 사실은 그거는 뭐 말씀드리긴 조금 송구스러운데 그 손학규 전 대표의 좀 약간 좀 좋게 얘기하면 포영이었지만 예. 약간 이제 판단착오도 있었어요. 뭐냐면 어. 그 사람들이 들어와 봐야 얼마 전에 폐적 선언했던 사람들이니까 예. 자기가 그래도 뭐 다 포용하고 가면은 결국 공천권부터 대선 후보까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큰 오산이었죠. 친노와 제야 세력을 다 그렇죠.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은 예. 이제 그 사람들이라 그러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다 같은 우리 국민이니까 예. 그분들은 저기란 말이죠. 그 동원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지금 아까 저희가 3대 주주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그 바깥에는 소액 주주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 예. 그렇죠? 네. 그 소액 주주들을 자기 우호 지분으로 만드는데 2대 주주, 3대 주주보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1대 주주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주총이라는 거는 1, 2, 3대 주주끼리 모여서 하면 이게 이기지만은 예. 네. 만약에 이제 무슨 뭐 그런 표현은 좀 틀리지만 확대 주총 비슷하게 이를테면 예. 그런 식의 전당대회가 아니고 일반 동원을 하는 모바일 투표가 동원된다든가 하면 상황이 오면은 백전백승이죠. 백전백승이거든요. 예. 그게 2002년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런 일은 우리가 용납 못하겠다. 아하.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유명한 저희 속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앞에 길이 보이니까 네. 이번엔 차라리 갈라서고 네. 갈라선 뒤에 각계약진에서 시너지를 모아서 다음에 뭐 합할 수 해청모의는 있으면 합하는 거고 네. 뭐 최악의 경우에도 이대로는 못 가겠다 예. 하는 결단이기 때문에 뭐 분당은 필연적 수순이다라고 아. 이런 구조적 요인 때문에 제가 전에도 분당할 수밖에 없다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세질 얘기한 것이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분당이 그러면 필연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정전 새누리당 의원이 친노의 수장 문재인과 귀족노조 수장 한상규는 네. 지금 새누리당의 총선 선대위원장이고 네. 선대본부장이다. 선대본부장이고.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야당의 그러니까 분열이 뭐 되니까. 지금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의 엑스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제 본의 아니게 도와주시는 셈이 되는 예.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친노는 친노대로 그리고 비노는 비노라는 건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2대 주주, 3대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보다는 갈라져서 싸우는 게 불리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큰 그림으로 보면 총선에서 혹시 만약에 합쳐지지 않을 경우에 예. 분열 때문에 새누리당에 상대적 이익을 반사적 이익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각각 자기 계파 이익만 놓고 보면 계파의 단결이나 그다음에 그 앞으로의 어떤 그 전망이나 이런 걸 전부 볼 때 손해 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각 이 마이웨이로 각계약진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방금 들은 속보 좀 전해드립니다. 조계사 신도의 30여 명이 지금 관음전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상균이 지금 칩거해 있는, 숨어 있는 조계사 관음전에 조계사 신도회가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30여 명 정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몸싸움이 있어서 한상균 위원장이 옷을 다 벗고 뭐 팬티바람으로 막 나오고 저항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조계사 신도회 30여 명이 관음전에 진입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좀 나와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일단 관음전에 들어가서 실력 행사를 좀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앞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도 오늘 조계사를 방문해서 협조를 당부를 했었습니다. 경찰도 인내 한계가 다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계사 신도회가 먼저 관음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면은 이제 조계사 화쟁위원회, 이 한상균을 좀 화쟁을 해야 되겠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 했었던, 좀 참아줘야 되겠다 했었던 화쟁위원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도법스님이 직접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조계사 화쟁위도 잠시 뒤에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자, 이 언론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비난이 워낙 거셉니다. 조계사에 대한 비난 여론까지도 일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계사로서도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잠시 뒤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과거 보면요. 네. 이 야당은 분열을 했다, 통합을 했다, 분열을 했다, 통합을 했다. 네. 그래서 선거를 계속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썼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그 민주당 뿌리인 신파 구파 이래로 한 번도 통합돼 있었던 시기보다 분열돼 있었던 시기가 말하자면 짧았던 적이 없습니다. 예. 항상 분열했다가 통합하고 통합했다 분열하고 하는 걸 반복해 온 것은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나름의 또 생존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도 보면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그 전에는 항상 분열이 있다가 총선, 대선 전에는 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힘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하는 것은 주목거리인데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지금 20%라는 지지율 절벽에 부딪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사실은 뚫고 나가려면 네. 사실 길은 뭐 극단적으로 하면 지금 분당밖에 없는 겁니다. 왜? 각각의 지지율을 높입니다. 그죠? 예. 친노는 친노대로 그래도 분당에도 자기 지지율 유지할 수 있는 저 힘이 있어요. 그렇죠. 이쪽도 이쪽대로 여기 묻혀 있는 것보다는 비노 세력도 2대 주주, 3대 주주도 각각 키워서 예. 나중에 합하면 35%, 40%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2011년, 12년에도 꼭 지금 새누리당을 넘어서는 이 지지율을 40%대 지지율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가 바로 그런 시점들이었습니다. 지금 조계사 화쟁위원회에서 기자회견합니다. 자, 현장으로 직접 잠깐 들어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조계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관련돼서 여러 움직임들이 있고 또 여러 생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화쟁위원회도 오늘 여러 상황과 관련돼서 특히 노동관련법 관련된 처리 문제 또 이를 둘러싼 한상균 위원장님의 거취와 관련돼서 긴급하게 연석회의를 조금 전에 마쳤고 그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입장을 대한불교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이신 도법스님께서 밝혀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읽기 전에 먼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이제 언론인들 또는 기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동안 화쟁위원회가 추구하고 모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사를 나가는 거 보면 그런 취지와 정신이 잘 살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부분은 오히려 편을 갈리게 만들기도 하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기도 하고 문제를 더 얽히게 만들기도 하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정말 좀 그렇지 않도록 정말 지난 5일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모든 국민이 바랬던 것처럼 평화로운 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취지와 정신들을 잘 살려서 이 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화쟁위원회 입장입니다. 좀 언론들도 이 국민적 바람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걸 간곡하게 청하면서 준비된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관련법과 한상균 위원장 거취에 대한 화쟁위원회의 입장. 첫째, 12월 5일 평화로운 시위문화의 전기를 만들어준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가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염원이 빚어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이 빚어낸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집회를 평화적으로 이끈 주최 측, 시민들, 종교인들과 경찰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날이 평화로운 시위문화의 시작으로 확고히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서로가 인내하면서 평화의 꽃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둘째, 노동관련법 문제도 대화와 상생의 정신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화쟁위원회는 한상균 위원장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 평화 집회 외에 노동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대화의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 야당, 종교계가 사회적 대화의 장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동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주체는 물론이고 민주노총, 비정규직, 청년세대 등 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적 공론회장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도 적극적으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셋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화쟁의 정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12월 5일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졌지만 집회는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노동법 처리를 둘러싼 불신의 과정이 있음을 알지만 이 또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야당은 노동관련법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확정하여 밝혔습니다. 야당의 약속,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믿고
한상균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경찰과 정부 또한 12월 5일 집회의 성과를 잘 살려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비심과 인욕으로 불편을 감수하며 기다려준 조계사 대중과 신도님들께 깊이 네, 지금 도법스님 화쟁이의 입장을 들으셨습니다. 이 앞에는 노동관련법 관련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나타냈네요. 조계사에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한상균 문제는 화쟁의 정신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야당을 믿고 조속히 거취 결정을 해달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보호하기는 어려운 느낌을 아마 화쟁이에서도 가졌나 봅니다. 조속히 거취 결정을 해달라고 한상균 위원장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퇴거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진 않았고, 조속히 거취를 결정해달라라는 얘기까지만 지금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와중에 조계사 신도의 30여 명은 한상균 위원장이 있는 관음전으로 지금 진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종교와 경찰이 대립하는 듯한 그런 양상으로 비춰지지 않게 뭔가 조계사에서 해법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동관의 정치 레이더를 하는 중에 지금 이제 화쟁이 얘기를 좀 잠깐 물렸는데요. 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의 길로 똑같이 갈 것이냐, 과거처럼 해처모여를 할 것이냐.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주승용 의원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나 문재인 대표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다. 이 정도까지 말하는데도 다음에 해처모여를 할 수 있습니까? 헤어지는 것도 정치 현실이고 합치는 것도 정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욕을 당했다는 거는 작은 그 감정과 명분일 뿐이니까요. 결국 한 길은 분열했다가 다시 합치는, 저희가 이제 수소폭탄의 힘이 융합할 때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힘으로 대선을 노릴 수가 있죠. 그것이 또 하나의, 이거는 아주 좋은 시나리오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희가 흔히 1.5 정당제란 말을 정치학 용어로 많이 쓰죠. 여권의 힘이 하나고 나머지 야당을 다 합해서 0.5가 되는, 그게 바로 일본 자민당식 장기 집권 시나리오인데, 최악의 경우에 일리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지금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이제 앞으로 그 당내 그 1대 주주, 2대 주주, 3대 주주, 그리고 소액 주주, 이분들이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죠. 분열은 필연. 그러나 분열은 필연이다. 왜냐하면 20%의 지지율 절벽을 넘기 위해서도 그거는 해쳤다가 다시 모일 수밖에 없는. 다시 힘을 키우고 다시 합치는.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시나리오는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운이되는 여당의 180석 이상 되는 그런 말하면 개헌선을 넘는 그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두째 번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또 국민의 균형 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게 일반적 분석이고, 또 그걸 믿는 거겠죠. 국민이 설사 우리를 버리랴. 그러나 계속 그렇게 죽으면 버릴 수도 있다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동관의 정치 레이더가 사실 좀 아쉽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100회 가까이 지금 왔는데 출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놔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소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그러니까 또 묘한 그 울림이 감회가 솟는데, 어쨌건 이동관의 정치 레이더라는 이 간판을 갖고 지금 2년 넘게 계속해온 것에 매우 보람을 느끼고 애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관전자로서 논평을 한 거였는데, 이제는 여의도 정치 현장에 선수로 뛰게 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의도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엔 배지를 달고 출연을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동관 총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